2024년 6월 24일입니다. 어제 그저께 가지치고 비도 오고 그래서 아직도 몸이 뻐근한데 그 단독주택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집을 관리하는 게 힘듭니다. 어쨌든 정신 차리고 이제 또 이번 주 원고 쓰고 또 이번 주 방송 좀 이따 또 근홍 녹음도 하러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책을 여기다 놓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FBI 범죄 분류 매뉴얼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 범죄 분석 프로파일링을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바이블 같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책을 오다닥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개를 계약을 하게 됐어요. 빨리 이제 원고를 넘겨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책을 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베프들한테는 제가 그 좋은 글로 보답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늘 또 여기 이 사무실 꾸미는데 냉장고도 그렇고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별도로 또 사례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좀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수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대로 그냥 버티면은 지금 민주당의 자세로 봐서는 그냥 다 가져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나마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밀양 사건을 거치면서 사적 제재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또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제 본의를 왜곡한 기레기 새끼들 잡히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진짜 죽이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또 화가 나지만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자, 왜 제가 국회 상임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면, 국회 상임위원장은 이 관련된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 같은 경우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입법 청문회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법사위에서는 이 부분을 청문회를 밀양 사건 관련된 청문회를 지금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사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안전 관련된 위원회에서 같이, 그러면 지금은 두 상임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위를 같은 거, 특위가 어렵다고 하면은 이 성폭력 범죄 혹은 사적 제재 이런 그건 아무래도 법사위가 되겠죠. 그래서 정청래 같은 애들이 빨리 이런 위량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서 이 국민들의 폭발적인 정의, 사적 제재 관련된 이것을 이 공적인 통로로 좀 모아야 되거든요. 물론 정청래가 지금 최수근,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뽑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거 무한정 열 수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문회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관련해 갖고 서울신문에 서울신문이 뭐 이런 비슷한 좋은 기사들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두고 볼 일이고 뭐 밀양 성폭행 가해자입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최초의 사과문 피해자에 대한 후원 200만 원 뭐 참여했던 자필 편지 두 쪽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사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쓸범잡에서도 다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니까 가해자가 이런 거라도 썼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결국은 이 사적 제재의 정당성을 오히려 더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능한 겁니다. 사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죠. 어떤 사실 이 위량 사건의 범인들, 범죄자들 중에서도 어떤 뭐 방조범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주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자들 중에서 소수입니다만은 뭐 이런 마음의 짐으로 당연히 짐이 되죠. 집단 강간의 가해자로서 마음의 짐이란 표현은 그런 거예요. 마음에 어쨌든 그런 걸 느끼지 않으면 그런 새끼는 개새끼죠. 그런 새끼는 그러니까 주범들은 그런 걸 못 느끼고 뭐 당당하게 뭐 살아가겠지만은 그래도 몇 연놈들은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법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틀,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같은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서 니들이 저지른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서 참여를 해라. 물론 개인의 얼굴이 공개됐으니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얼굴 모자이크라도 해서 아니면 뭐 장벽 뒤에서 진짜 참여를 해라. 뭐가 됐든 그런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문회 제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물론 얘가 이 자필로 사과문을 쓴 얘가 진심으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얘는 뭐 가식적이라 하더라도 행위는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그 많은 100명이 넘는 애들은 뭐 축소해서 40명이 넘는 애들은 얘 말고는 단 한 애도 이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런 몇이 될지 모르지만은 피해자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고통 속에 넣어주고도 아무런 거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인간 연놈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결국은 사적 제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공적인 틀. 물론 촉발은 사적 제재 뭐 유튜브에 했지만은 그들은 정의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회 청문회가 정의의 다가 아닙니다. 그들도 일부입니다. 그래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적인 어떤 정당성이 있죠. 헌법기관이 하는 청문회니까. 그래서 정청래가 됐든 누가 됐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 밀양 사건의 청문회를 지금이라도 빨리 열어서 이걸 제도화시키고 무엇인가 이런 세스 프로젝트든 아니면 머더 캐피탈 프로젝트든 그런 걸 통해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그게 결국은 뭐가 됐든 과거에 이런 어떤 잘못을 다시 누구는 용서를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힘을 얻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건 넘어가자.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동급 여학생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고교생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런 사건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사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촉법소년이든 범죄소년이든 미성년자든 제대로 수사가 돼서 애들이 처벌받고 애들이 어떤 다른 형태의 잘못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시스템도 개판이고, 애들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을 뭐 느낄 수 없어요. 그냥 대충 처벌해갖고 기껏해야 뭐 벌금형이나 아니면 기껏해야 뭐 저기 보호 처분 정도 되거나 뭐 그러겠죠. 그러니 이런 애들이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그 경북 고령경찰서에서 연결됐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하는 게 맞죠. 이놈은 고등학교 1학년 놈들인데 중3 때부터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얘들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촉법소년 관련된 걸 소년법을 폐지하고 소년법 관련된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 소년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성범죄든 소년범 이것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아닙니까? 국회에서 펀펀히 돌고 있는 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아주 그냥 사실 국회의원들 욕해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촉구해 봅니다. 자, 사실 이거는 좀 정신 나간 유튜버든 어쨌든 정신 나간 인간들이 적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됐습니다. 군대 가면 못 쓰는데 까르르 군인 조롱 논란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구독자 138만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광고인데 일종의 마사지기입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전역후 재입대하는 악몽. 재미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 맥락을 보십시오. 지금 12사단의 훈련병이 고통 속에 사망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최상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군대에 누가 애들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군대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광고, 그것도 그 이른바 조롱하면서 하는 이게 생각이 있는 인간들인가? 마사지, 이런 군대 가면 다리 아플 텐데 마사지 좀 가져갈래? 군대 가면 쓰지 못하는데 제가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 제품 광고 좋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광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개그맨 코미디언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군대 보낸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와서 고통받는 유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신 나간 짓은 하지 말자. 아니 뭐 다른 방법도 충분히 충분히 광고할 수 있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거는 좀 예전의 군대하고는 급격히 이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대 숫자도 채울 게 어려울 겁니다. 이제 국방개혁이 이제 다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모병제로 바뀌어서 지금 구사관, 뭐 장교 뭐 다 엉망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거는 좀 그렇다. 해서는 안 된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한들. 자, 아까 이 청소년 미성년자 범죄 누범 기간에 또 그러니까 후사경 안 잡힌 차량 골랐던 10대.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미성년자 10대인데 이게 자기들이 처벌을 거의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안 걸린 차량을 보면은 후사경이 뒤로 안 잡혀. 고급 차량 그렇죠. 아니 뭐 중간 정도. 그럼 그걸 문 열어서 이제 절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면 이전에도 비슷한 걸 계속 녹음 기간이니까 반복하는 구속 안 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을 폐지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어제 뭐 제가 MBC의 무슨 아침 방송에 무슨 인터뷰를 급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나 소년범에 대한 이제 그 범죄 처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공감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의 소년범 시스템은 유지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 다 진짜 알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 안아야 되는 국회는 쳐놀고 있거나 아니면 딴짓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청문회를 하세요. 예? 입법 청문회든 뭐든 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기간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토론을 하든 논쟁을 하든 그러니까 같지도 않은 국회의원 새끼들 어디 그 방송 나가서 무슨 뭐 같지도 않은 뭐 전문가란 것들 그 사이비들 나와서 뭐 이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막 그런 토론하는 그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불러갖고 얘기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토론 논쟁하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그거는 요즘 뭐 유튜브나 이거 다 생중계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여론을 형성하는데 조금 미소년법을 폐지하고 아니면 개정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년 사법에 대한 다양한 광범위한 그거를 왜 법무부나 뭐 대법원이나 이런 그 소위 엘리트들한테 맡깁니까? 전체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어떤 대의기관이 그런 걸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법무부나 대법원 같은 꼴통들은 이미 머리가 굳은 애들은 엘리트 사법주의자들은 힘이 글렀어요. 걔네들은 바꿀 생각도 없고 바꿀 의지도 없어요. 제가 가장 오늘에서 제일 분노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도 참 이거 보면 그러니까 단속에 나선 경찰을 집으로 유인해서 사냥개를 풀어갖고 물리기 한 수배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범인 A라는 놈이 32살인데 작년에 자신을 검거하려 했던 경찰을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창고에 있던 사냥개 그것도 굉장히 그 위험한 개를 그냥 풀어버려 3마리나. 그러니까 당일날 이 경찰은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수배 중이라는 것을 차량 번호 조회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집 앞에서 그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죠. 그럼 금방 비수배 같은 경우니까.
형 집행장이 이미 됐어요. 사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US 마샬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형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형이 확정이 되거나 벌금형이 확정이 되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놈은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집행장을 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냥 경찰을 속인 거죠. 야,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 옷이라서 탈 때 있는 옷. 왜냐면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걸 추적했으니까. 옷 갈아입고 나올게. 그래, 오케이. 그런데 집으로 들어간 놈이 갑자기 창고문을 열어갖고 사냥개, 하운드, 믹스겠죠. 세 마리를 튀어나와갖고 이 경찰의 허벅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판단한 판사라는 놈의 실제로 형량이에요. 공무집행 방해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람을, 이 경찰관을 다치게 할 아주 상당한 고의가 있잖아요. 그죠? 상해의 고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량 자체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냥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개를 풀어갖고 경찰관을 다치겠다. 그럼 만약에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구지법 형사 4단독의 김문성이라는 부장판사가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야, 이 양반아, 이따위로 판결을 하니까 경찰들이 다치고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잖아. 자기 일종의 구제 원리. 그러니까 자기가 범인은 도망갈 이른바 권리가 있는 거고 도망가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냥개를 풀었다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그래 놀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를 많이 아니라 경찰관을 상해시키고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엄중하게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처벌을 안 하니까 범인들이 다 도망가다가 경찰관 두들겨 패고 뭐 찌르고 이래도 형량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김문성이란 부장판사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오히려 거꾸로 네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이 판사 부류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애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처벌을 해야죠. 어디 감히 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그냥 도망갈 것도 아니야. 그냥 개를 풀어갖고 고의적으로. 이런 판결은 강하게 경찰에서 이 사법부에 항의를 하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죠. 경찰청장 이놈 새끼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7월에 임기 끝나니까 그냥 널널히 놀고 있습니까? 대구 경찰청장은 뭐 하는 놈들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죠? 이 대구 쪽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엄정한 법집행 떠들지는 말고 사법부가 도와줘야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실 근데 이거는 이들에 대한 어떤 자유형 미집행자죠. 얘가 자유형 미집행자는 경찰이 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에 미국 같은 US 마샬처럼 연방보안관 같은 법무부 자체 인력으로 이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을 해야 돼요. 이거 경찰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기자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 잘못한 거죠. 이런 놈을 그러면 왜 구속영장을 안 때렸습니까? 이런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이 사건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기자가 이 중요성을 모르고 경찰도 그냥
재수 없으니까 물론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어떤 추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문제인 건지 모르고, 아니 뭐 법무부나 이런 애들은 알면서도 거기에 외면하고, 언제까지 경찰이 이런 자유형 미집행자 수색에다가 걔한테 물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걔한테 물릴 것 같으면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야죠. 그 개새끼를. 아니면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미국 경찰은요, 이거 물리기 위한 그 그놈 당장 쏴버립니다. 예? 아니 감히 이거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이잖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그놈 쏴버리고, 걔도 죽이지만 그 새끼도 죽여버려. 저는 당연히 죽여버려야죠. 개새끼도 죽이고 이렇게 푼 놈도 죽여버려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따위로 그냥 사법을 집행하니까 대한민국이 완전 개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심해도 너무 한심해갖고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으로 아니 우리 훈훈한 얘기, 중간이지만 관악구에서 단곡고등학교의 2학년생인 두 학생이, 여자 학생, 남학생이 있는데, 이 급경사에 주차됐던 1톤 탄물통이 미끄러진 거 봤어요.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서도 사실 너무 무거워서 풀렸을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사이드 브레이크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1톤 트럭은 없어요. 큰 차는 있지만, 있어도 사실 풀리지만, 내려가는 걸 봤는데 얘들이 이걸 가지고 막아야 되겠다고 막은 거죠. 근데 그걸 못 막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주변 시민 5명이, 그래서 관악구 어벤져스라고 해서 이것을 이걸 온몸으로 버텼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 2명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안 그랬으면 이게 가속도가 붙은 밑에 누가 죽었을지 모르죠. 이런 아이들, 착한 아이들도 많거든요. 박수를 보내고, 화성시에서는요, 여성 1인 가구 스마트홈 카메라 등 안심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이런 어떤 지원, 특히 서울시도 뭐 비슷하게 뭘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 피해 여성들, 남성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집안 내부의 감지 자동 캡처, 휴대폰 전송, 스마트 홈 카메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보안이 좀 돼야 돼요. 스마트홈, 스마트 문열림 센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똑같이 보안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긴급 발생지 휴대폰 부착 비상 버튼, 이거 톡톡 하면은 바로 보낼 수 있는 거, 호신형 스프레이, 송장 지우개는 아시죠? 택배에 이걸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1인 가구 혹은 1인 여성, 1인 보안 위험자들, 위험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홈 카메라, 열림 센서, 휴대폰 부착 비상 버튼, 특히 휴대폰 부착 비상 버튼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은 앱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같은 경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급 같은 거를 지자체에서 하면은 싸게 대량으로 할 수 있거든요. 화성시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화성시에 살고 있는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라든가 혼자 남성분 같은 경우 이런 스마트홈 패키지 받을 수 있는지 시의 여성 다문학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화성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이제 공고 게시판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요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